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 좋지 알렉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우리 오랜만에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5일 만이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예고 방송 없이 이 방송이 늦춰진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한 건강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렉스, 제가 보고 또 듣기로는 요즘 3일 밤낮 불철주야 지금 거의 야간 작업까지 계속 하셨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죠? 진짜요? 네. 난 내가 봤을 때 꾀죄죄한 것 같은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네네네. 그건 영업 비밀인데요. 영업 비밀이 아니고 방송 듣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방송에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은가, 어떻게 하면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빨리 우리 건강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애청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그걸 먼저 시작해 볼까요? 무슨 질문이에요?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네. 많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있습니까? 괜찮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음식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안 찌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한국에 곤약이라는 게 곤약 다이어트라 그래서. 네, 그 칼로리가 0이다. 예, 0칼로리. 예.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동안 한 3끼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만 해요? 정말 허기져서. 아니 근데 이것은 걔는 0칼로리인데 걔를 먹기 위해서는 양념을 해야 돼. 볶던지 무치던지 뭐가 들어가야 돼. 네. 그렇구나. 정말 순수하게 곤약을 사다가 네. 한 3끼를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먹고 나서 거의 죽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위장이 꽉 차면 배가 좀 안 고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만감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정말 허기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온몸에서 느끼는 그 허기짐. 정말 그 뒤에 고기를 미친 듯이 먹었죠. 정말 네. 고기가 땡기더라고요. 적당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 좀 살이 좀 안 찌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알렉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전 방송에도 우리 알렉스 같이 식사할 때는 꼭 옆에 타이머를 맞추고 식사한다. 애청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그렇게 빨리 먹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마친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고, 제가 그렇게 급하게 먹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급하게 먹고 조급하게 막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면 좀 조절을 할 것 같아서 핸드폰 꺼내서 시간 30분을 맞추고 밥을 먹거든요. 25분에 먹을 때도 있고 30분 넘어갈 때도 있고는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살이 찌는 데는 그 호르몬의 분비, 다이어트의 적이라 그러잖아요.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싶은데 살찌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운동은 못 하겠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먹으면 살이 좀 덜 찌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인슐린 분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되도록이면 조금 분비시키는 게 좋거든요. 인슐린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분비량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슐린은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혈관 내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에요. 야채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네.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야채 먹고 그런데 과일에도 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달콤하죠. 그러니까 달달한 거 그런 거
먹자마자 인슐린 분비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담백하고 덜 단 거? 네, 덜 달고 그다음에 야채 위주로 먹기 시작을 해요. 먹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고기 먹어라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우리 배가 불렀습니다라는 포만감을 좀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겠군요. 당 섭취를 좀 줄이게 되는 거고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것들이 좀 작아지고 그다음에 식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야 우리 뇌가 얘가 내가 배부르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천천히 먹어라. 예. 그럼 20분 정도 지나면 진짜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아도 그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5분에서 20분이 지났는데 진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와요. 정말 조금 먹었는데도. 빨리 먹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고 먹고 나서 한참 뒤에 배불러. 뱃속에서 뭐 불었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시간 맞춰놓고 먹을 때 30분에 맞추느라고 먹다 보니까 많이 먹었었어요. 정말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러고 그 다음 끼니를 그냥 놓쳤지만 포만감이 있어서 30분에 맞추면 안 되고 음식 양 똑같은 양을 30분 동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인슐린 분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솔직히. 그러니까 즐겁게 먹어도 재밌게 먹어도 되도록이면 살이 안 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20분을 넘겨야 된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바쁜 시기에 이 바쁜 세상에 밥을 20분 동안 어떻게 천천히 먹니? 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바쁘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20분만 투자해도 30분만 천천히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다른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맞아. 러닝머신에서 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또다시 몸을 풀어주는 운동.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소요돼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2시간과 30분. 네, 전 30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전화기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런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 신문을 봤는데 예전에 은하철도 999 같은 데 보면 캡슐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 우주인들 용으로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그냥 알약 하나를 먹고 생활할 수 있을까? 너무 슬퍼요. 왜 슬플까요? 먹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단지 그 즐거움이라고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씹는 거 있잖아요. 저작 운동 자체가 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후딱 먹는 것보다는 30분 동안 천천히 씹으면서 이를 자극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돼요. 치매 예방에도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천히 오랫동안 꼭꼭 씹는다는 게 그냥 음식물 소화에만 좋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때 말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알약으로만 밥을 먹는다면 사회 폭력 성향이나 아니면 살인 사건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치. 예. 그리고 우리가 남의 말할 때 남의 욕할 때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뒷담화.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러네요. 씹는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이 씹으면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 욕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씹는 시간에 천천히 밥을 30분 동안 씹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중에도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그럼 인슐린의 역할은 뭔가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인슐린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 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요. 혈관 내로 흡수되는 건 포도당이거든요. 인슐린은 분비를 해가지고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간이나 지방세포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포도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장이라고 했잖아요. 공급이 아니라 저장.
저장하면 이건 비만하고 아주 연결성 그렇죠. 높겠어요. 네. 지금 당장 저장된 포도당은 꺼내 쓰기가 쉬워요. 냉장고가 똑같아. 냉동실에다가 음식을 처음에 넣었어요. 그러면 금방 꺼내 쓰면 녹이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꽁꽁 얼려놨잖아요. 저 깊숙한 곳에. 그러면은 꺼내서 이걸 녹여서 쓰려고 생각하면 한참 걸리고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속에 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딱딱이 굳어져 있는데 포도당도 오래 축적이 되면 지방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걸 꺼내서 써야 되는데 꺼내서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오랫동안 저장이 되면 이제 살이 되는 거고 재밌는 것은 빨리 먹잖아요.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한꺼번에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포도당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외 나머지 지방이니 뭐니 이런 걸 싹 흡수를 해요. 너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니까. 예. 포도당 이외에도 모든 걸 다 같이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지방세포에다 저장을 해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는 거죠.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액 내에 당이 많은 게 당뇨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든 당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몸이 분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이 우리 혈관 내를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위험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보호 차원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예, 우리 몸에서는 혈관 내에 포도당이 과다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요. 혈관, 모세혈관 이런데 뇌세포나 아니면 그 신장세포 있잖아요. 네, 찌꺼기가 쌓여있겠어요. 예, 신장은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 딱 막히잖아요. 끈적거리는 피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빨리 분비를 해요. 녹이려고. 예, 빨리 흡수하려고. 빨리 흡수하려고 빨리 많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뭐 이상한 것까지 싹 같이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찌게 돼요. 필요 없는 것까지 흡수가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천천히 식사를 하시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슐린이 어쩔 때 분비가 증가하는가. 근데 그걸 알면 그걸 피하면 되잖아요. 뭐 저희가 예전에 GI 수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예, GI 수치라는 게 당 지수라 그러는데 글루코스 인덱스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 포도당으로 변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GI 수치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GI 수치가 낮을수록 좋겠네요. 예, GI 수치가 우리가 100% 포도당을 흡수했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흡수되는 속도를 100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GI 수치가 높은 것은 많이 흡수되고. 그렇죠. 100% 포도당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속도로 위험해진다. 예,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굉장히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으로 축적이 많이 되는 거죠. 빨리 되죠. GI 수치가 낮은 것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되는 혈당, 즉 포도당으로 분비되는 게 포도당으로 변환이 느린 거죠. 그것들이 뭔지도 아는 것이 다이어트 음식하고도 연관되겠어요. 저희가 보면 대표적인 게 되도록이면 가공식품 먹지 마라. 맞아. 예, 보통 딸기하고 딸기잼을 보면 물론 딸기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딸기는 29라고 한다면 딸기잼이 82예요. 정제된 것과 정제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알갱이가 큰 것, 작은 거. 작을수록 흡수가 빠르거든요. 육류, 어패류, 과일이 낮은 편이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고구마는 생고구마는 55인데 삶은 고구마는 90이에요. 그래 더 흡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운 고구마는 더 할 걸. 더 농축되죠. 예. 우리가 고구마 다이어트용으로 고구마 먹겠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구마 먹으면 정말 치명적이죠. 어떻게 보면 높은 것들이 더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GI 수치 써져 있는 그 책받침처럼 만들어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네. 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서 방금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들 도표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후기란에 올려드릴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이거 봐도 잘 안 되더라고. 그 알면 손이 조금이라도 덜 가는 우리 교육의 힘이 또 있으니까. 네.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 그런데 저는 음식은 조금씩 다양하게 먹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천히 먹자. 그리고 저녁으로 갈수록 밤으로 갈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먹는데 먹으면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요. 어떻게 보면 인슐린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효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분주하게 활동을 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일식으로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먹든 뭐 하루 종일 먹는 양은 똑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안 되겠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낮에 1000kcal를 먹는 거하고 밤에 1000kcal를 먹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 꼭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낮에는 그냥 식사를 넘길 때도 있지만 저녁에는 약속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그런데 수도 있죠. 저녁밥을 먹는데 그럴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야채부터.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빼고 육류.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저녁으로 갈수록 인슐린 분비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우리가 섭취해야 될 칼로리 양이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아침 먹나 점심 먹나 저녁 먹나 똑같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네. 돼 있고 평상시에 물은 많이 마셔도 돼요. 많이 마셔야 하죠. 그렇죠.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뭐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몸이 붓는다. 그런데도 물을 마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의에서는 물을 마셨을 때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구역질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그 외 병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나서는 부어도 물은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면서 붓기가 처음에는 약간 부을 수 있지만 물을 마시면 빠지거든요. 체질적으로 굉장히 몸이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찬물을 마시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늘려서 마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좋은 물도 딱 마시지 말아야 될 게 언제냐면 식사 시간 동안에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앞뒤 30분 전후로는 마시지 마라. 중간에도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물을 마시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엄청 증가를 해요. 탄수화물에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늦은 시간에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식간에 섭취되는 수분에 따라서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다. 네, 저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국물 있는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국물 있는 음식을 드시고 혈당 수치를 검사하면 확 올라가요. 진짜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있는 음식 탕 같은 걸 먹어야겠다. 그러면 꼭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당뇨이신 거 아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치아도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거의 탄수화물로 죽처럼 그렇게 되신 거나 아니면 빵 그런데 드시는데 반찬을 또 막 깍두기 이런 거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깍두기 국물을 그렇게 드세요. 물김치. 이거 정말 안 좋은 걸 다 하고 계시는 거네. 그렇네요. 되도록이면 국물 있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그때 권해주셨잖아요. 고기나 육류를 갈아서 죽을 끓여도 그럼 갈아서 그렇게 드시라고. 네. 되도록이면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지방을 뺀 고기를 밥 대신 탄수화물 조금 하고 밥 한 7대3 정도 비율을 맞춰서 드시면 굳이 뭐 인슐린 당뇨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격하게 운동하지 않더라도 우선 들어간 게 작으면 췌장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한의에서는 위장은 조금 습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한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췌장, 즉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 예, 저희는 이제 한의에서는 췌장을 얻고 그걸 비장의 역할로 싹 같이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위의 개념으로 다 들어가는데 비장은 건조한 걸 좋아해요. 마른 음식. 예, 우리 몸 자체를 마르게 하는 게 비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가 안 좋아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물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췌장이 쉴 시간이 별로 없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른 것을 비장이 마른 것을 좋아하니까 중간에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돼 있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는 100% 증가합니다. 그렇죠.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번 음식 들어오면 총량을 분량을 다 분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조금 먹는데 살이 왜 찌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네, 양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본인은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상당히 적게 먹는 거였는데 제가 요즘 알렉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알렉스는 정말 조금 먹어요. 아니 많이 먹는데. 정말 조금 먹어. 아 진짜로? 그리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하세요? 배가 별로 안 고픈데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는 거 버릇이 안 좋은 버릇인데. 근데 왜 이러냐면 왜 재밌는 그럴까? 게 이거 우리 몸매 드러나는 건데 뚱뚱한 사람들일수록 몸의 체지방이 높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잘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잘 됐죠. 인슐린 분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배가 빨리 고파요. 그러니까요. 나 아직도 분비 잘 되나 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잘 되면 살이 찌고 살이 찐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 또 잘 거예요. 되고 이게 완전히 연결고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식을 한다고 조금 먹어도 이미 살쪄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그게 100%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슐린 분비와 체지방에 상관되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는 천천히 해 있을 때 건조하게. 네. 규칙적으로. 아주 요약정리 잘하시네. 네,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먹는 즐거움도 간직하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렉스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알렉스 또 정말 감사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방송 어떤 이야기 할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